안녕하세요. 채원이입니다. 2025년 9월 15일에 라이좀 UV 2025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과거 라이좀 UV 2023에서 2024로 버전이 바뀌었을 때는 전체적인 UI가 대대적으로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공부하지 않으면 자주 사용하던 기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전체적인 기조는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했기 때문에 라이좀 UV 2024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라이좀 UV 2025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2024 버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2025 버전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에 특수 문자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 폴더명과 파일명을 정할 때 한글 입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라이좀 UV 2024에서는 파일을 불러올 때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된 파일을 불러오면 파일을 불러올 수 없다는 에러창이 뜨는데요. 라이좀 UV 2025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은 UI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UI 시인성이 좋아져서 눈의 피로감을 줄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24에서는 패널 타이틀이 있는 곳과 패널 바탕 화면이 동일한 컬러였기 때문에 패널을 여러 개 활성화한 경우 패널과 패널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2025에서는 패널 타이틀 부분이 어두워져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2024에서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밑에 조그맣게 초록색 밑줄이 표시되는데요. 오른쪽에 2025에서는 버튼 전체가 초록색으로 가득 채워져서 버튼이 눌러져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경사항은 뷰포트 분할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경계선이 밝게 강조 표시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체감되고 반가운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에서는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뷰포트 크기를 바꾸려고 해도 이렇게 잘못 클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2025에서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경계선이 밝아지기 때문에 실패 없이 뷰포트의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계선을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GPU 패킹입니다. 그동안은 CPU 패킹만 지원했지만 이번 2025 버전부터는 버튼 하나를 체크하는 것만으로 GPU 패킹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버전과 2025 버전의 패킹 패널을 캡처해 왔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Use GPU라는 체크박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기만 하면 GPU 패킹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체크 해제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CPU 패킹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그래픽카드 성능이 괜찮다면 이것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CPU 패킹보다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고 패킹 효율도 좋아져서 UV의 빈 공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패킹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UV 뷰포트 아래에서 공간 활용률이 몇 %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UV 공간을 가득 채워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 중에 자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GPU 패킹은 항상 체크해두면 되겠지만 사실 기존의 CPU 패킹의 속도도 충분히 빨랐기 때문에 GPU 패킹을 사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체감하기 어렵고 특별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과 UV 아일랜드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거나 UDIM을 사용하는 경우에 훨씬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적당한 예제 이미지를 찾지 못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몇 배 이상 더 복잡한 오브젝트일수록 크게 체감이 되고 UV 아일랜드가 수천 개, 수만 개일 때 더 빛을 발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네마틱용 작업이라면 이런 무거운 메쉬의 UV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많고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이번 GPU 패킹 업데이트를 가장 크게 반길 것 같습니다. 라이즘 UV 공식 채널에 있는 속도 비교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CPU 패킹과 GPU 패킹의 계산 속도 차이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GPU 패킹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사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를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이어야 하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패킹 패널에서 유즈 GPU 체크박스를 보면 CUDA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기술 자체가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병렬 처리 연산에 대한 것이라서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카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찾다가 라이좀 UV 개발자가 직접 남긴 글을 확인했는데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중에서도 호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RTX 20 시리즈부터는 문제없이 모두 작동한다고 할 수 있고 GTX 시리즈 중에서도 1660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 밑으로는 모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GPU 패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작업 중인 컴퓨터에 호환되는 그래픽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옵션 자체가 비활성화되어서 체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GPU 패킹 대신에 CPU 패킹이 작동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변경사항으로 아웃라이너가 추가되었습니다. 라이좀 UV 2024에서는 왼쪽에 서랍 버튼을 눌러서 열면 그룹과 트림 시트, 태그 이렇게 3개의 탭이 보이는데요. 라이좀 UV 2025에서는 왼쪽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씬 버튼이 추가되었고 그 안에서 씬 아웃라이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메쉬를 임포트 해오기 때문에 아웃라이너 안에 이렇게 하나의 액터만 보이는데요. 여러 개의 메쉬가 포함된 FBX를 불러오면 이렇게 아웃라이너에 여러 개의 액터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눈 버튼을 클릭해서 필요 없는 액터를 숨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의 개수가 많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하면서 UV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경사항은 선택한 폴리곤을 메쉬 뒷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에서는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을 해도 메쉬 뒷면에서는 어떤 폴리곤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2025에서는 이렇게 뒷면에서도 어떤 폴리곤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변경 사항으로 선택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3D Max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기능일 텐데요. 폴리곤이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가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이렇게 폴리곤 안에 있는 모든 엣지가 선택됩니다.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고 버텍스를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 쪽 버텍스가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모든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테두리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두리 선택은 2024에서도 있었지만 조금 더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택 툴과 엣지 모드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더 셀렉트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테두리가 선택되는데요. 만약 하나의 UV 아일랜드에 대한 보더를 선택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엣지 하나만 선택하고 보더를 눌러도 이렇게 모두 전체가 선택되기 때문에 2024에서는 이렇게 하려면은 엘리먼트를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엣지 보더를 선택하고 다시 unhide all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2025에서는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보더 셀렉트를 눌러서 해당 아일랜드의 보더를 쉽게 선택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초기값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라이좀 UV를 껐다 켰을 때도 이런저런 설정 값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2024에서는 초기값 설정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주로 패킹 관련 옵션에 대해서만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었고 설정 방법도 에디트, 프로퍼런스 이렇게 환경 설정의 디폴트 밸류에서 주로 패킹에 대한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었고 여기서 설정한 값은 프로그램을 껐다 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2025에서는 초기값 설정 방법이 훨씬 더 편해졌고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상도를 바꾸고 우클릭을 하고 Set as Default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텍셀 덴서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Set as Default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서도
이렇게 어떤 수치들을 바꾸고 기본값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세부 옵션에 대해서도 우클릭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초기화를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밑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번째로 해상도와 패딩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에서는 왼쪽에 해상도를 바꾸면 이렇게 오른쪽에 마진과 패딩 수치가 같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5에서는 왼쪽에서 해상도를 바꿔도 이렇게 해상도를 바꿔도 오른쪽에 마진과 패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팀 안에서도 꽤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1번째로 패킹 패널에서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GPU 패킹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패킹을 할 때 스케일 초기화 버튼이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왼쪽의 디자인된 버튼이 더 마음에 들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라이좀 UV 개발팀의 개발 방향을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라이좀 UV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알 수 없는 그린 버튼보다는 영어로 써 있는 것이 더 직관적일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으로 패킹 패널 위쪽에 스트래티지 드롭다운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모두 4개의 옵션이 있고, 기본값인 Efficient를 선택했을 때 가장 계산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패딩 값의 정확도가 중요하거나 픽셀 단위로 패킹을 해야 할 때 다른 메뉴들을 골라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테스트는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본값인 Efficient로 설정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패킹 패널에서 변경된 옵션은 오리엔테이션 초기화 설정에 대한 것인데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Align UV to 3D라는 옵션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4에서도 이미 있는 것이지만 이름이 바뀌고 기능이 살짝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절벽 메쉬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화살표가 포함된 체커맵을 넣어보면 이렇게 방향이 뒤죽박죽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성이 명확한 절벽 텍스처를 적용하면 텍스처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패킹 옵션에서 오리엔테이션 초기화 값을, 지금 뷰포트 하늘을 바라보는 게 Y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Y업을 누르고 패킹을 다시 하면 이런 식으로 UV의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점 UV 2025에서는 이름이 변경되어서 오리엔테이션 값을 맨 밑에 Align UV to 3D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왼쪽에 Y축이 하늘인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Y축인 상태에서 패킹을 다시 하면 이렇게 방향을 일치시켜 줄 수 있고, 오른쪽에 V 값을 마이너스로 해서 방향을 아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이좀 UV 2025에서 변경된 것을 알아보았고요. 더 세세하게 모든 변경점을 알고 싶다면 라이좀 UV 홈페이지에서 체인지 로그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치즈범프 디스코드와 언리얼 바캉스 디스코드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